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내용 중에 상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부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 양도시의 양도세와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상가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가액은 약 10억 원이고 5층 건물로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다가구 주택, 국민주택 규모 25.7평 즉 8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층 상가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은 4년 전 말소하여 비사업자 상태입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상담이 왔습니다. 이 상담 내용에 따라서 질의사항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는 양수인이 사업자라면 사업 포괄 양수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의 경우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에는 상가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더 크면 모두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커야 합니다. 같으면 안 되고. 또 해당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모두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면 9억 원 이상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즉 이 주택은 상가주택으로서 전부 주택으로 볼 때의 양도가액은 약 1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고가주택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과세 대상이라면 1층은 상가로 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제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즉 과세 대상이라면 1층은 상가로 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층 이상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세 시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가와 주택을 별도로 계산하는 실익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그 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의 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과 또 일반 상가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이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각각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번 부가가치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상가 부분인데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는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해서 부가세도 반드시 비과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주택이 상가 부분의 건물 면적보다 크다고 해서 모두 주택으로 보고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에 따라서는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질의에서 양도인은 1층 상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제 미등록 사업자가 어떤 것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라든지 시설비 등의 조기 환급 신청 등의 문제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 사업자라 한다. 즉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면은 그것을 미등록 사업자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제도는 세적관리의 원활화와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자가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끝까지 미등록 사업자로 남았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서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 등도 세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4년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 양도에 의한 말소가 아닌 임대사업을 포기하였기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 목적의 건물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상가의 경우에는 자가로서든 공실기간이 길어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미등록 사업자의 해석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양도시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1층 상가 건물을 개조를 하든 어떻게 해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은 면세 전용이 되기 때문에 면세인 것이죠. 그러면은 면세 자가 전용이기 때문에 그 전용 시점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 시점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단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양도시의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인은 4년 전 사업자 등록은 말소하였지만 제3자인 임차자에게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무상 사용으로 보아 정려세에도 과세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무상 사용의 기준금액은 5년간 1억 원이므로 많은 금액은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과세될 것입니다. 또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는 아니므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정려세의 경우에는 정려를 받는 자, 즉 임차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인데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동산 무상 사용으로 인한 정려세, 또 고가 양도, 저가 양수, 저가 양도, 고가 양도 이런 관련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임대사업자가 될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이런 미등록 사업자의 그 해석 개념에 따르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될 것이므로 무상정려에 따른 정려세 과세와는 별도로 사업포괄 양수도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럴 경우에 사업자 간에 임대사업장을 차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포괄 양수도의 조건에 해당되면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포괄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면 몇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이거나 법인이라면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이의 경우에 4년 이상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여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도인이 개인이라면 부가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든 초과든 관계없이 부가세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우에 주택 자체가 면세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법령 및 해석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뽑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제하 및 부수용역의 공급, 이 주택이 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이죠. 그 장기주택 임대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마찬가지로 면세이고 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기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할 때에 관련되는 재화라는 것은 주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의 부가세는 면제가 된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양도세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제 여부에 따라서 부수제하 및 부수용역 공급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정법 제37조에 보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정려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정법 제37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정려,
1항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즉 주택과 부수토지는 제외한다.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의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정려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정려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아까 말씀드린 1억 원을 말합니다.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정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2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정려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정려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즉 1항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정려를 말하고 2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른 이익에 대한 정려를 말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금전 대차에 따른 금전을 빌려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관련 법령 및 해석 자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